자, 이제 10월 3주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10월 19일 기준입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1월 14일 날 당시의 시세를 KB부동산에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둡니다. 100보다 숫자가 높으면 그 19년 1월 14일 기준 잡았을 때보다 집값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이번 주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113.1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10월 19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이번 주는 113.5. 0.4면 미비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0.4면 상당히 큰 폭이라 보면 돼요. 왜? 보통은 0.1, 인천만 봐도 0.1 차이 나죠? 세종은 지금 상당히 높죠. 자, 135.3에서 135.8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세종 안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기 때문에 세종 안에서 이제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가 좀 계속적으로 매매 상승률이 오르고 있다.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B에서 이제 또 하나 갖고 와봤는데 분기별로 해서 이제 7월 달부터 10월 19일까지의 이제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 7월 27일부터 8월 3일, 그 다음에 8월 10일 보면요. 약간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죠. 특히 이 수도권 노란색 차트를 보면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좀 떨어졌죠. 자, 집값이 확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 말씀드리냐면 내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또는 집을 살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부동산 흐름.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풀어주는 정책을 피거나 또는 한국은행이나 금리 인하가 떨어지거나 금리 인상이 돼서 대출이 뭐 바뀌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그런 변동이 아닌 고정적인 변동이 있죠. 자,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그다음 8월 10일, 8월 17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 이때는 뭐 정책적인 발표 나오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갑니다. 뭐 임대차 3법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요소인데, 그걸 무시했을 때 보통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러분들 뭐 하시죠? 보통은 휴가 가죠. 네. 자, 여러분들 휴가 가죠. 자, 임차인들도 휴가 갈까 안 갈까요? 보통은 가겠죠. 집을 알아볼까요? 무더울 때? 안 알아봐요. 그쵸. 땀 막 흘리면서 그 집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집 보여주는 사람들도 놀러 가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 때, 휴가철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언제 많아지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입니다, 이거는. 광복절 이후에 집을 많이 알아봐요. 상반기 때는 설, 1월 신청 말고 구정. 네. 구정을 지나고 나서 전후로 많이 알아봐요. 제가 왜 전후라 말씀드렸냐면, 구정이 2월 달에 있어요. 좀 늦을 때. 뭐 그 전에 집을 알아보긴 하고, 보통은 1월 말 정도 지나면 이사를 알아봅니다. 플러스 새학기가 오죠. 직부 구여자 학생들. 그래서 2월 달 집을 알아보고, 이사 들어오는 시기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쯤 됩니다. 그럼 내가 집을 팔 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 집 팔아야 돼. 내년 한 6월 달에 이사를 가야 돼. 12월 달에 집을 내놔요. 집이 잘 나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면? 시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죠. 집이 안 나가. 손님도 안 봐. 없어요. 부동산은 뭐라고 말하죠? 이거 가격을 좀 낮춰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진짜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고 내 부동산 한 5군데 내놨는데 연락도 없고 낮춰서 팔아야겠다. 내놓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내용을 말씀 연말이고 1월 달이니까 낮춰서 팔 필요는 없겠다. 좀 기다려보자 할 수 있겠죠. 그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일 기준에서 19일 기준 일주일 동안 제가 저번 주만 해도 가격이 이제 좀 소폭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한 주 동안 통계를 봤을 때 주간 변동률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0.31입니다. 지금 오른 폭이요. 그 다음에 전국이 0.2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평균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는. 자, 서울 주요 지역의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 부동산 114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노원 0.16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강동 0.19. 자, 그 다음에 중구, 강남, 금천. 자, 주로 노원, 금천, 강동 이 세 군데가 주로 매매 가격 상승률을 끌고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드리냐면요. 자, 서울이 계속적으로 최근 9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집값을 끌고 갔던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고가주택 좀 상당히 15억 넘는 그런 금액이 아닌 주택 15억 이상이면, 자, 15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대출이 9억 미만하고 9억에서 12억 구간. 구간마다 좀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죠. 그리고 막 20억짜리 집을 받는다. 대출이 안 되죠. 그렇죠?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부동산 흐름이 현재도 지금 실거주로 집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폭이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집값 확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감 때문에 사시면 안 되고,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갖고 가야겠죠. 무조건. 근데 평균적으로 내가 뭐 오름폭이 확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한 템포 쉬었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9억 이상일 때 금액일 때 말씀드린 거고요. 9억 미만일 때는 당분간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자,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평촌, 분당, 중동 이 1기 신도시들이 좀 많이 끌고 갔습니다. 1기 신도시 끌고 갔고, 일산도 좀 매매 가격이 올랐죠. 뭐 탄현이나 그쪽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요.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1기 신도시 쪽으로 해서 좀 거래량들이 5천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촌하고 분당, 중동 다 1기 신도시죠. 세 군데에서 크게 좀 잡았고, 그다음 한강 신도시도 좀 끌고 갔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강규는 0.02밖에 안 되는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난주엔 또 강규가 높았습니다. 오른 폭이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봤을 때는 이제 9월 4일부터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변동률, 즉 올라가는 변동률이 좀 다소 완화됐다가 다시 또 탄력받아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노원, 강동, 금천 이 서울역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특히 단지들이 좀 큰 밀집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이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심리적 압박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집에 대해서 사야 된다. 전세값이 오르니까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하는 수요층에 맞물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층이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